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RC 구자연입니다. 여러분,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자연스러운 문법 9일차 비교와 도치 구문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9강이에요. 우리 수업 준비하면서도 좀 감회가 남달랐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반드시 점수로 보상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9강 우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교와 도치 구문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비교 또는 병치도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우리는 비교라는 단원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맞아요. 막 비교급 같은 거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비교는요 비교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교는요 비교급도 비교인데 영어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급 상태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교급의 상태, 우리 가장 익숙한 거죠. 세 번째, 그리고 최상급의 상태로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냐면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용사, 부사라는 단원도 있었죠? 그거 다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배속으로 꼭 보시고요. 형용사, 부사를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 부사를 원급의 상태, 두 번째 비교급의 상태, 세 번째 최상급의 상태로 비교를 할 건데 우리는 원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원형 상태를 얘기하겠죠. 맞아요. 원형 상태를 우리는 원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원형 상태로 비교하다 보니까 형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원형 상태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변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가 추가가 될 텐데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as라는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 부사를 쓰고 양쪽에 as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뜻? 뭐뭐만큼 그렇게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비교해주는 대상은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어떤 비교 대상만큼 그렇게 뭐뭐하다. 한국어 해석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confidence, 우리 주어죠. 자신감은 뭐하다? 중요합니다. 뭐만큼? 그렇죠. 두 번째 as 뒤에 경험만큼 그렇게 중요하다. 항상 비교 대상은 어디 나온다? 두 번째 as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험만큼 그렇게 중요하다. 뭐가? 주어. 자신감이. 됐습니까? 그럼 자신감과 경험을 비교하고 있는데 원급의 상태로 significant 형용사가 나와 있고요. 왜 형용사를 쓰냐면 여러분 비동사 뒷자리니까 주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를 당연히 쓰겠죠. 그러면 부사가 나오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밑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끝냈어요. 보고서를 끝냈는데 빨리 끝낸 거죠. 우리 부사, 수식어 자리니까 부사를 썼는데 비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쓴다? as를 쓰고 뒤에 비교해주는 대상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빨리 보고서 끝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형 상태로 비교할 때 as를 씀으로써 형용사 부사 양쪽에 쓰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해석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럼 얘를 가지고 문법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자, 그러면 as 사이에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선택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보니까 우리 as가 양쪽에 나와 있고 가운데 선택 문제로 나왔네요. efficient, 효율적인 형용사. efficiently, 우리 효율적으로 부사가 나와 있는데 형용사 부사 선택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as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비교하기 위해서 끼어 들어간 거니까 없어도 돼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보면 보일 겁니다. 밑에 문장 보실게요. 우리 was라는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뒷자리 무슨 자리예요? 그렇죠. 주격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아니라 그렇죠. 형용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해석해 보시면 이 기계는 뭐였다? 효율적이었는데 뭐보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as 사이에 thoroughly가 들어가 있죠. 우리 여러분 thorough는 뜻이 뭐죠? 완전한,
또는 철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럼 thoroughly,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란 뜻인데 그러면 as 사이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as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앞문장 한번 볼까요? I completed the form. 나는 양식서 작성했대요. 완벽한 문장 나와 있죠? 우리 완벽한 문장 뒤에는 뭐가 나온다? 수식어, 부사, 그러니까 thoroughly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는 양식서를 작성했어요 라고 여러분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as에서 원급 비교는 생각하세요. 해석이 먼저 되셔야 되고 형용사 부사 선택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요거를 좀 볼 건데 as 사이에 이제 형용사 부사가 아니라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뭐만큼 그렇게 뭐뭐한 명사라고 쓸 건데 주로 명사를 쓸 때는요. 그냥 명사만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이런 꼴에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대명사 시간에도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many나 few는요. 주로 뭐를 묘사할 때 쓰죠? 많고 적음이긴 하지만 그렇죠. 가산명사 그 중에서도 복수명사를 꾸밀 때 쓰죠. 그래서 as 사이에 many, few를 쓰고 뒤에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를 꾸미면서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만큼 많은, 뭐뭐만큼 적은, 뭐뭐뭐 이렇게 해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이랑 함께 나오죠. 그러면 그녀는 초대했습니다. 누구를 초대했어요? 학생들을 초대했는데 그렇죠. 원급 비교하고 있죠. As many students as possible. 그렇죠. 가능한 한 만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초대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해석 깔끔하게 되나요? 됐어요? 두 번째, much나 little은요. 당연히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를 수식할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구매했습니다. 뭘 구매했어요? 그렇죠.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많은 과일을 구매했다. 그렇죠. As much fruit as 이렇게 써서 많은 과일 이렇게 불가산 명사로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as 사이에 명사를 집어넣을 때 그냥 명사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항상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many, few 또는 much, little과 함께 집어넣을 거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원급 비교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명사 표현들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익숙하신 비교급 구문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자, 비교급은 일단 뜻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뭐뭐보다 더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뭐뭐보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맞아요. than입니다. 우리는 비교급을 쓸 때는 특히 토익에서는 무조건 뒤에 than을 줄 거예요. 그 than이 뒤에 바로 붙어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럼 뭐뭐보다의 뜻에 than이 붙는데 그러면 비교급부터 우리는 형태가 바뀌게 될 건데 형태가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비교급의 형태는 항상 두 가지로 쓰일 겁니다. 자, 첫 번째 형용사 부사에 er을 붙일 겁니다. 자, 형용사 부사에 er의 형태를 붙여서 어미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의 변화가 생기네요. 그럼 high, 높은이란 뜻이죠. 그런데 higher than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뭐보다 더 높은이죠. 그렇죠? 매출이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썼네요. 더 높습니다. 뭐보다? 지난 분기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er를 붙여서 than을 쓰면 비교급의 형태가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형태고요. 두 번째 형태는요. 밑에 갈게요. 형용사 부사 앞에 more이란 단어를 붙여서 씁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요 PT라는 곳에 packages는요. are 비동사죠. 근데 뒤에 expensive라는 형용사 쓰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것보다 쟤네 회사께 뭐하다? 더 비싸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런데 expensive는 뒤에 er를 붙이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뭘 붙인다? more이라는 걸 붙이고 than을 쓸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 것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급의 형태는 일단 두 가지로 알고 계시고 사실 토익 시험에서는요. er이나 more 보고 than을 찍거나 아니면 than 정도 보고 비교급 er이나 more 찍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바꿔서 쓰는지는 한 번만 그냥 알고 계세요. 이거를 뭐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뭐 어떤 단어를 주고 er이 붙게 more이 붙게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둘게요. 우리 주로 뭐 음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토익 하는데 음절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자, 1음절짜리 형용사 부사는 우리 er를 붙일 겁니다. 또는 2음절
이상의 형용사 부사는 more를 붙일 거예요. 그런데 음절이라는 말 토익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뭐 소리가 나는 덩어리의 개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전공자니까 그냥 알고 있을 뿐이고 정말 몰라도 돼요. 왜? 토익 시험에서 나오질 않아요. 토익 시험에서 어떤 단어 주고 ER 붙일래 more 붙일래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짧은 단어는 ER이 붙고요. 긴 단어는 more이 붙어서 씁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비교급 특히 해석부터 먼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비교급 여기서도 또 많고 적음이 나와요. 아까 전에 as 뭐뭐만큼 그렇게 많은 뭐뭐만큼 적은의 명사 이렇게 쓰였었죠. 여러분 비교급도 뭐뭐보다 더 많은 뭐뭐보다 더 적은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명사를 꾸밀 때 당연히 뭐뭐보다 than을 쓸 건데 그 앞에 뭘 쓴다? 아까 many, few의 비교급 뭐죠? many의 비교급이 more예요. 그렇죠? more이나 fewer를 쓰고요. 복수명사, 가산명사를 꾸밀게 될 거고요. 하나 더 우리 much의 비교급도 역시나 more이거든요. little의 비교급은 less입니다. 그렇죠? 더, 덜이란 뜻으로서 당연히 불가산 명사를 꾸미는 형태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자, there were more applicants. 우리 applicants 하면 우리 지원자들이죠. 더 많은 지원자들이 있다. 뭐보다? 그렇죠. 가능한 어떤 공석보다 더 많은 지원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more 뒤에 복수명사 나왔죠? many의 비교급으로 쓴 거겠죠. 됐습니까? 해석만 되시면 되고 뜻만 알아볼 수 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좀 중요한 걸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런 비교급을 배워봤는데 이런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와, 얘는 별표예요. 자,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 우리 5개 지금 외울게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 유튜브지만 따라하세요. 따라할게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이란 뜻으로서 비교급 강조 부사입니다. 그래서 much, even, still, far, a lot. 자, 이렇게 10번만 해보세요. 접있고 much, even, still, far, a lot. much, even, still, far, a lot.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10번만 해보시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단어는 반복이에요. 반복하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물론 다양한 암기법도 좋아요. 좋은데 반복이 어쨌든 돼야 돼요. 암기법을 써도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냥 생으로 외워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입으로 much, even, still, far, a lot 5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훨씬이란 뜻으로서 비교급을 수식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문장 볼까요? 자, 그들이 팔았습니다. 뭘 팔았어요? 훨씬 더 적은 티켓들을 판 거죠. 즉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티켓들을 팔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주책 측들이 굉장히 실망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부사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걸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간혹 보기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 거냐면 very 절대 비교급 묶음입니다. 또 so 절대 비교급 묶음이에요. 또 to 절대 비교급 묶음이에요. 우리 very, so, to는 뭐만 꾸민다? 원급의 형용사 부사만 꾸밉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우 행복하다 할 때 뭐라고 하죠? So happy, very happy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much happy 이렇게까지 쓰진 않아요. 또 거꾸로 very fewer 이런 말은 없어요. 비교급을 꾸미는 부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much, even, still, far, a lot. 지금 벌써 10번 이상 하고 있죠? 벌써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거 정말 중요한 5가지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교급이 아직 안 끝났는데 비교급으로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적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이 표를 캡처하시겠어요? 자, 캡처하셔서 사진첩에 넣고 눈으로 익혀두세요. 그리고 요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정말로 하나 더 정답으로도 많이 나와요. 참고로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와서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독해 지문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more than, less than은 묶으시고요. 이상, 이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no sooner A than B가 있죠. A 하자마자 B 하다. 이건 일단 외워주시고 밑에 가서 우리는 예시 문장을 볼 거고요. No later than, 늦어도 언제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전치사 by와 동의어입니다. 늦어도 그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by Friday, 금요일까지. 그럼 no later than Friday, 금요일까지. 그게 왜 그렇게 받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no later than Friday. 금요일보다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렇죠. 금요일까지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by와 함께 동의어로 쓰일 거고요. 별표 쳐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no longer 별표입니다. 여러분 얘는 no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로 우리 부정어로 해석이 되는데 더 이상 뭐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와,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만들어요. 참고로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간혹 부정어를 넣는 시험 문제가 Part 5에서 나오거든요.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아, 이번 연도에도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럼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럼 여기서 몇 개만 뽑아서 예문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 no sooner A than B가 있죠? 아까 여기 무슨 뜻이었다? A 하자마자 B 하다.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자, no sooner 하고서 A 부분에 문장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그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then이 있고 뒤에 B 부분이 있죠. 또 문장이네요. 그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비행기가 뭐 됐다? 지연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아, A 하자마자 결국은 B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지연됐다, 연착됐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두 번째, 우리 no later than Friday 아까 했던 거네요. 늦어도 금요일까지 신청서, 지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no longer 하면 무슨 뜻?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부정문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녀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그 지속적인 고통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거겠죠. her back 하면 등입니다. 등에 지속적인 그 고통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가 없었어. 뭐 병원을 가거나 그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이게 될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최상급으로 가볼게요. 최상급. 여러분, 최상급은 무슨 뜻이죠? 가장 뭐뭐하다. 써볼까요? 최고란 뜻입니다. 우리 최고. 최상급은 최고란 뜻이구나. 그런데 최상급의 형태도 당연히 두 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비교급도 두 가지, 최상급도 두 가지인데 그럼 최상급도 두 가지 우리가 음절, 짧은 단어, 긴 단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맞아요. 그렇게 바뀔 겁니다. 첫 번째, 짧은 단어 형용사 부사에 est 어미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est를 붙여서 우린 최상급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high는 높은인데 highest 하면 뭐죠? 가장 높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랑 관사의 개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가장 최고라는 건 유일하고 특정한 걸 주로 묘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고라는 건 유일하고 특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렇죠. 유일하고 특정할 때 붙이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게 뭐다? 관사 더입니다. 무조건 더와 함께 붙어서 쓰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관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기도 한다? 소유격이 끼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격이 관사를 대체한다고 대명사 시간에 배웠죠? 그럼 어쨌든 더를 붙여서 하나의 최상급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the highest를 우리는 하나의 그냥 이런 최상급 형용사 덩어리로 볼 거예요. 형용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를 꾸미겠죠. 그러면 G라는 것은 가장 높은 뭐예요? employment, 고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G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취업률. 자, 그러면 두 번째 형태도 있어요. 우리 형용사 부사, 길어진 형용사 부사, 이음절 이상, 길어진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은 뭐를 붙였죠? 그런데 최상급은 뭐의 최상급입니다. 맞아요. the most를 붙일 겁니다. 또는 소유격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the most 형용사 부사를 쓰면 당연히 최상급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talented라는 재능 있는 이란 형용사가 나왔네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재능 있는 musicians, 그렇죠. 우리 음악가들인데 자, 재능 있는 뮤지션인데 어떻게 재능 있는? 그렇죠. 가장 재능 있는 그럼 the most를 붙여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재능 있는 뮤지션으로 생각이 되어졌어. 그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의 형태로 바꾼다는 거. 그러면 정리할게요. 비교급도 두 가지, 최상급도 두 가지예요. 비교급 er이 붙고 then이 붙죠. 또 more를 앞에 붙이고 then이 붙습니다. 최상급은 the est가 붙거나 아니면 the most를 앞쪽에 붙여서 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최상급으로 자주 쓰이는 그런 구문을 좀 배울 건데 첫 번째 구문입니다. 자, 뒤에 of나 in을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 of는 뜻이 뭐죠? 뭐뭐 중에서란 뜻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뭐에서란 뜻이 있어서 어디 중에서 가장 최고? 어디에서 가장 최고란 뜻으로서 항상 얘네들은 주로 뭐랑 어울린다? 최상급 표현이랑 어울려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of가 나오면 무조건 최상급 이런 건 아니에요. 문맥상 주로 최상급이랑 어울려서 쓸 수 있다는 거고 Part 5 문법 문제로 나오면 힌트로서 of나 in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자, DX750 모델은 is the largest of them all. 그럼 뭐예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뭐하다? 크다. 그렇죠. 계속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뭐 중에서 가장 크다. the largest가 지금 is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 더는 최상급에 붙는 더라서 꼭 뒤에 명사가 없어도 돼요. 최상급 형용사로서 생각하시고요. 하나 더 밑에 뉴욕에서 뭐하다? 가장 저렴한 아울렛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뉴욕에서 가장 저렴한 아울렛들 중 하나로서 뭐한다? 그렇죠? 랭크 올라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가장 최고? 어디 중에서 가장 최고? 주로 전치사 of랑 in이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 거예요. 최상급 플러스 명사를 쓸 때 뒤에 대절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절을 쓰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로 대절에 주어 뒤에 뭐가 나오냐면 have 플러스 pp 시제가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자, 이 대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절이네요. 지난 우리 8강에서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배웠죠.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문장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죠. 그러면 주어가 땡땡했던 명사잖아요.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는 뭐예요? 우리 첫 번째 시간 시제 시간에 배웠죠. 과거부터 현재를 주로 묘사해주는 그런 시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였어 라고 할 때 그렇죠. 앞에 주로 최상급 명사를 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밑에 문장 볼게요. NYU 학교 이름이죠. 뉴욕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럼 NYU는요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여러분 prestigious 하면은 뭐 권위 있는 그런 유명한 그 명문 대학이란 뜻이죠. 그러면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들입니다. 들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뒤에 대절로서 또 꾸며주고 있죠. 어떤 대절? 그렇죠. 많은 유명한 학자들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대학들 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다양한 유명한 학자들을 배출했는데 그런 대학들 중에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프레스티지어스한 대학들 중 하나가 NYU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뒤에 관계대명사 대절, 형용사절이 뒤에 붙어서 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내는 그런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여서 앞에 최상급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문장의 구문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최상급 형용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힌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최상급 구문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인데 비교급의 마지막 원급에 자, 그러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우리가 원급은 as를 붙이죠. 그런데 비교급은 형태가 변형되죠. 비교급과 최상급을 형태 변경을 할 건데 주로 뭘 붙였어요? er, est를 붙였어요. 또는 more, the most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불규칙으로 바뀌는 형태들도 있어요. 자, 요거 캡처하셔서 눈으로 익혀두세요. 예를 들어서 good, well, 그것은 뜻이 뭐죠? 좋은, well, 부사죠. 잘, 좋게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네의 비교급 최상급이 설마 gooder, goodest라고 하진 않겠죠? 맞아요. 형태가 바뀝니다. better, best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bad는요. 그렇죠. worse, worst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worst dresser라고 하죠. 또는 best dresser라고 하죠. 시상식에서. 또 many much의 비교급 최상급은 똑같아요. many much는 more, most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little은요. 아예 형태 바뀌죠. less, least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럼 덜, 가장 적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우리 불규칙 형태들도 눈으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비교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비교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병치 구문으로 좀 넘어갈 건데 오늘 병치와 도치까지 갈 거예요. 근데 병치가 뭐예요, 선생님? 저 한자어 너무 어려운데 저도 어려워요, 한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렬 구조를 이루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병렬도 너무 어렵나요? 어쩔 수 없어요. 병렬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어는요. 항상 뭔가를 나열할 때 똑같은 것들을 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단어, 같은 구조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병렬 구조를 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알고 갑시다. 항상 쓰이는 접속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접속사? 맞아요.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가 있습니다. 요거 했던 것 같은데 and, or, but, yet 같은 등위 접속사가 있죠. 그렇죠? 또 상관 접속사 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both A and B, A와 B 모두 둘 다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또 neither A nor B, A도 B도 둘 다 아닌 거죠. 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죠. 이거 우리 접속사 시간에 잠깐 봤던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를 일단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얘네를 가지고 A와 B에 뭔가를 넣을 때 영어는 무조건 똑같은 것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병렬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같은 단어 연결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질문. 같은 단어를 연결할 때는 핵심이 되는 건 이겁니다. 무조건 같은 품사를 연결해야 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무조건 같은 품사. 예를 들어서 명사 연결하고 싶다? 명사끼리만 연결해야 돼요. 동사 연결하고 싶다? 앞뒤가 다 동사여야 되고요. 형용사, 부사까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볼 건데 자, as well as 요거 아까 했던 거 있죠? 상관 접속사. 그러면 앞에 있는 뭐예요? safety. 명사죠. 그리고 뒤에 뭐예요? productivity. 그렇죠. 생산성이란 명사끼리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supervisor. 책임이 있대요. 관리 감독자는. 뭐에? 그렇죠. 뒤에 생산성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하나 더 볼게요. 자,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썼네요. and를 기점으로 뭐가 연결되는지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notification이랑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앞에 보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구씨가 이메일 알람을 확인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보냈대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럼 동사끼리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이런 병렬 구조를 파악하려면 문장을 좀 길게 보는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형용사끼리도 연결됩니다. 자, 우리 both A and B죠. A와 B 둘 다 A에 signed라는 ed 형태 형용사 그리고 submit이라는 ed 형태, pp 형태 형용사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 A, B에 똑같은 품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비동사 있네요. 됐어요? 부사도 연결하는 거 볼게요. 자, and를 기점으로 뭐가 연결돼 있어요? quickly, accurately. 그렇죠.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무조건 단어를 연결할 땐 무조건 뭐끼리만 연결된다? 같은 품사끼리만 연결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구조를 연결하는 걸 좀 볼 건데 자, 구조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자, 벗을 기점으로 뭐가 돼 있어요? 문장과 문장 연결돼 있죠. 그럼 there are two copiers in the office. 그 사무실에 두 개의 복사기가 있대요. But 그러나 only one of them. 그들 중 한 개는요 is working. 오직 한 대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어려운 게 있어요. 투부정사를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 볼게요. She likes to read books 하고 and 썼네요. 그녀는 책 읽는 거 좋아한대요. 그리고 우리 free time, 자유시간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끼리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A 자리에 투부정사, B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데 여기 절대 갑자기 ing 형태 같은 것들은 일단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to에 괄호를 쳐놨죠. 선생님 to가 생략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생략이 된다라기보다는 잘 보세요. 규칙성만 발현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투부정사끼리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to 뒤에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성만 발현되면 돼요. 특히 투부정사일 때 뒤에 갑자기 그냥 watch라고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to를 하나를 공유하고 있구나. 그리고 to 뒤에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으로 이렇게 규칙성이 나열되기도 하는구나. 그 문장을 전체를 볼 때 알아보는 연습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갈게요. 동명사 ing 나옵니다. 우리 enjoy, 우리 동명사 단원에서 배웠죠? enjoy 뒤에는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 playing soccer, 그렇죠. 우리 축구하는 것을 즐겨요. 그리고 spending time, 시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도 즐깁니다. 자, A 자리에 동명사 목적어 하나, B 자리에 동명사 목적어 두 번째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같은 구조가 연결돼야 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병렬 구조는 이게 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병렬 구조입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그럼 이번엔 도치입니다. 자, 사실 오늘 수업의 거의 핵심이 되는 파트인데 도치. 여러분, 도치라는 말이 뭔가요?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만 들으면 돼요. 자, 우리 원래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의 구조는요. 주어 동사로 문장을 시작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마침표로 끝나는데 동사 주어꼴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도치예요. 마침표로 끝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도치라고 하고,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동사 주어꼴로 어떻게 바꾸는지 도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선생님 그냥 주어 동사 바꾸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얘도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떨 때 바꾸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죠. 그럼 첫 번째, 도치하는 방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도치 방법. 여러분 혹시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 아세요? 주어 동사였던 걸 동사 주어로 바꾸면서 우리는 물음표를 붙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도치하는 방법이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영어 의무 교육을 배우셨을 거예요. 사실 이거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시오.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시오. 저도 초등학교 때 의무 교육이 아마 4학년 때부터인가 5학년 때부터인가 영어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깜지 쓰듯이 막 여러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의문문을 바꾸는 방식이랑 도치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갑시다. 여러분, he is tall. 그가 키가 크대요. 평서문이죠. 근데 얘를 가지고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야, 걔가 키 커?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Is he tall? 그러면 비동사를 쓸 때는요. 지가 직접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we can make it. 우리 이거 해낼 수 있어 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렇죠? Can we make it? 그렇죠? 우리 조동사도 지가 직접 앞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have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have 동사는 일반 동사가 아니에요. have 플러스 pp의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죠. You have been to New York. 너 뉴욕 가본 적 있어. 이거를 야, 너 뉴욕 가봤어?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쓰죠? Have you been to New York? 이렇게 쓸 거예요. 맞아요. have 동사도 지가 직접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원래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 조동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have나 had 동사잖아요. 걔네들은 뭐다? 직접 앞으로 나옵니다. 도치할 때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얘는 좀 달라요. 일반 동사일 때는요. 조금 다릅니다. He likes me. 그가 날 좋아해. 라는 문장인데 질문, 야, 걔가 나 좋아해?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쓰죠? likes him이라고 쓰나요? 아니죠. 일반 동사는 직접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갈까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맞아요. 두 동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죠? Does he like me? 라고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두 동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마무시한 시험 문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뒤에 보니까 like에 s가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선생님 3인칭 단수여서 he likes me였는데 지금 likes에서 like로 바뀌었잖아요. 왜 갑자기 여기서 s를 뗐을까요? 자, 별표 do나 does나 did는요. 두 동사는 조동사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가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토익에서 나오는 도치의 원리와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일반 동사는 두 동사가 생성돼서 동사 주어꼴로 바뀌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떨 때 도치를 하는지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부정어 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도치가 돼요. 그럼 우리는 부정어의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맞아요. 부정어의 특징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특징, 부정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정어가 있고 없고는 그 문장이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질문, 나 너 좋아해 이거랑 나 너 안 좋아해 이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문장인가요? 아니죠. 완전 반대말이죠. 그럼 부정어가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그냥 180도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중요하다 보니까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아, 왜? 영어는 중요한 걸 자꾸 앞으로 끄집어내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플러스 두 번째 특징 갈게요. 부정어는 굉장히 거친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무조건 동사와 함께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나 너 안 좋아해가 I not like you인가요? 아니죠. I do not like you죠. 그렇죠? 항상 동사로 감싸져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부정어 도치를 볼 건데 첫 번째, never이라는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와서 뒤에 문장이 도치되는 걸 볼 겁니다. never 무슨 뜻? 결코 뭐뭐하지 않다죠? 그럼 밑에 문장 볼게요. audience member, 청중들은요 are never allowed, 결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도록? to go backstage at the theater, 극장에서 뒤쪽, 즉 우리 백스테이지라고 하죠. 그냥 극장의 백스테이지로 가는 것을 허락되어지지 않아. 이렇게 문장을 써도 되는데 첫 번째 특징, 부정어는 뭐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에 어디로 나가려는 성질을 지닌다? 앞쪽으로 나가려는 성질을 지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뺄 거예요. never. 그런데 부정어의 두 번째 특징, 여러분 뭐와 함께 사용해야 된다? 거친 성질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동사와 묶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원래 있던 동사가 뭐죠? are이죠. 그럼 얘랑 묶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앞으로 끄집어낼 건데 잠깐만. 비동사는 지가 직접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never 뒤에 are 동사 있고요. audience members 뭐예요? 주어가 있죠. 그래서 never 뒤에 동사 주어걸로 도치가 된다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부정어 도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부정어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동사와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까지 나오는데 비동사니까 직접 앞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리는 배웠네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부정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부정어 네모 박스표. 와, 여러분 얘네 부정어처럼 보이나요? 사실 했었어요. 형용사 부사 단원에서 했었는데 얘네 부정어예요. hardly, rarely, 특히 두 개죠. 엄청 중요하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고 seldom, little까지 부정어입니다. 당연히 부정어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 주어걸로 도치될 겁니다. 밑에 문장 볼게요. 자, 세라가 여행 다닙니다. 먼 장소로 휴가를 위해. 그런데 rarely가 들어가 있죠. 얘는 부정어죠. 멀리 여행을 다녀야 안 다녀요? 그렇죠. 먼 장소에는 거의 여행을 가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정어는 중요해서 어디로 나간다? 앞쪽으로 나간다. 그런데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그냥 rarely Sarah 쓸 수는 없죠. 동사랑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같이 나가게 되는데 질문 드릴게요. 일반 동사는 지가 직접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likes, he, me가 아니잖아요. 무슨 동사가 생성된다? 두 동사가 생성된다. 그러면 Sarah 3인칭 단수니까 does라고 그래서 써서 does Sarah라고 해서 동사 주어걸로 도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됐나요?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시험 문제입니다. 밑줄 칠게요. 별표 travel S가 떼졌죠. 왜 SM 붙이죠? does는 조동사니까 그렇죠.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을 집어넣는 문제, 빈칸 뻥 뚫어놓고 동사 원형 찍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부정어 도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 문장을 보는 눈을 길러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보일 겁니다. 됐어요? 뜻은 똑같고 부정어 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세 번째 부정어 볼게요. 자, 세 번째 우리 nor이랑 and neither를 좀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nor은요 그 자체로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서 and가 앞에 안 붙어요. 근데 neither은요 and가 붙어서 써야 돼요. 그럼 nor를 풀어서 쓰면 and neither이고
and neither를 한 단어로 쓰면 뭐다? nor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뭐도 그렇지 않다란 뜻이고 얘네가 나오면 뒤에 문장의 구조가 도치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쓰이는 문장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이 문장 구조만 숙지해 주세요. 첫 번째, 앞에 부정문이 항상 나오게 될 겁니다. 부정문이 뭐예요? 맞아요. not을 포함한 문장이죠. 그럼 쉼표로 끊어져 있네요. 앞문장, 구씨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썼어요. 근데 이 씨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뭐뭐도 역시 그렇지 않다. 우리 뭘 쓴다? nor이나 and neither를 썼죠. 그런데 nor이나 and neither를 쓰면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 동사 주어꼴로 도치된다. 그래서 will, miss Lee까지 문장을 이렇게 동사 주어로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 뒤에 attend the meeting이라는 문장이 이어서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쓰지 않습니다. 왜? 영어는 중복되는 거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앞에 attend the meeting이 또 있잖아요. 그럼 굳이 또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는 항상 이런 꼴로 문장이 끊어져 있을 거고 해석해 볼까요? 구씨가 회의 참석 안 할 거야. 그리고 이 씨도 역시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부정어 도치입니다. 됐나요?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부정어는 아닌데 도치가 되는 게 있어요. 밑에 갈게요. 박스표 and so입니다. 자, and neither의 반대말이라고 우리가 봐요. 뭐뭐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분 얘는 완전 반대예요. 위에는 부정문이 나왔다면 앞에는 긍정문이 나올 겁니다. 자, 긍정문이 나오고 그리고 역시나 뒷문장도 그러하다. 근데 웃기게도 얘는 예외적으로 도치가 됩니다. 나도 역시 그래라고 할 때 우리가 so do I라고 하죠. 그렇죠? 걔도 so 뒤에 도치가 되죠. 똑같아요.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밑에 문장 볼게요. 레이 씨가 뉴욕 오피스, 그 뉴욕 지사로 전근을 갔대요. 긍정문 나왔죠? 그리고 그의 모도, 그렇죠? 그의 조교 분도 역시나 같이 전근을 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라고 쓴다? 일반 동사니까 도치될 때 did, 과거 시제니까 did로 나왔고요. 그래서 동사 주어꼴로 이렇게 도치된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and so 뒤에도 동사 주어꼴로 도치된다. 그리고 뒤에는 중복되니까 잘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and so까지 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 only 부사 도치도 있는데 두 번째 도치예요. 부정어 도치도 있지만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알아둬야 돼요. 모르면 못 풉니다. 여러분 only가 뭔가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을 강조해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조해 줄 때 이게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올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뒷문장이 어떻게 된다? 도치될 겁니다. 밑에 문장 보세요. Inflation rate, 그 증가율이 가장 최근에 fell below 3%, 3%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라는 걸 지금 only가 강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강조해주다 못해 영어는 중요한 걸 어디로 꺼내려는 성질을 가진다? 앞쪽으로 꺼내려는 성질을 가진다. 그럼 only recently가 앞쪽으로 나왔죠?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된다? 도치. 자, 질문. fell, fall의 과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동사는 뭐가 튀어나온다? 그렇죠. 조동사가 우리 did 동사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과거니까. 그럼 did the inflation rate 동사 주어꼴로 도치됐죠. 그리고 별표 치세요. 우리 fall 왜 동사 원형으로 바뀌었어요? did는 조동사 취급하니까 동사 원형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예요. 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일단 only가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런데 뒤에 뭐 나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 덩어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only가 수식해 주는 게 이 덩어리입니다. 그럼 이 덩어리 뒤에 나오는 문장은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 어떻게 돼 있어요? can 나와 있고 주어 나와 있죠. 그렇죠? 동사 주어로 도치되어 있죠. 제가 지금은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게 알아보기 쉬운데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문장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알아볼 땐 제가 1강에서부터 말씀드린 거 있죠? 영어 문장을 파악할 땐 무조건 뭐부터 파악해라? 동사 찾아야 돼요. 동사 can, access가 있죠? 소문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employee가 갑자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도치됐구나. 그리고 앞에 only 있네. with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묶여진 부사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하나 더. only가 나오고 접속사 플러스 문장이 나와 있죠. 그렇죠? 동사 기점으로 끊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부사절. Only after they passed the final exam. 오직 그들이 마지막 기말고사를
통과한 후에서야만 will student receive 소문자 their graduation certificate. 그렇죠? 그들의 졸업 증서를 받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역시나 동사 주어꼴로 도치되어 있죠. 조동사는 지가 직접 여기 있던 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only 부사 도치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되게 생소한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눈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3번, 4번 그리고 딴 거 하다가 다시 와서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단어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읽어보고 다른 거 하다가 또 읽어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게 1주일, 2주일 쌓이잖아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정법 도치로 가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도치예요. 가정법 if가 도치되는데 여러분 가정법이 뭐예요? 만약 뭐뭐라면 가정하는 게 뭐죠? 사실과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내가 차은우라면 하면 정지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차은우 아니죠? 안타깝게도 구자연이네요. 맞아요.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if라는 접속사를 쓰는데 만약 if it were not for water 물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 if라는 접속사를 간결성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분사 구문에서도 배웠어요. 됐어요? 그럼 그때 간결성 때문에 if를 생략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요. if를 생략하게 되면 이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동사 주어의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도치시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돼요? were it 동사 주어꼴로 바뀌었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water 물이 없다면 농업은 불가능할 텐데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현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외우세요.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뭐뭐가 없다면이란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도 하죠. 과거 상황을 가정할 때 if it had not been for 없었더라면이거든요. 그럼 그들의 팀워크가 없었더라면 제품 출시는 실패했었을 거다. 자 질문 드릴게요. if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동사 바꿔버릴 겁니다. had 동사는 지가 직접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쓰이게 될 겁니다.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들의 팀워크가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로 외울게요. were it not for 뭐뭐가 없다면 현재 상황 가정, 가정법 과거라고도 하고요. had it not been for 뭐뭐가 없었다면 과거 상황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우리는 명칭을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가정법은 제가 이 9강 자연스러운 문법에 넣어놓진 않았어요. 그렇게 빈출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넣어놓진 않았지만 현강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현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우리 1번 문제. 제가 1번 문제는 적게 드릴 거예요. 15초 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갑시다. 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 항상 Part 5를 보면 뭐부터 하자? 논리 흐름, 우리 Logic Flow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Logic Flow가 뭐예요? 항상 논리 구조 흐름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보기로 했죠? 항상 보기부터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이거 문법 문제예요? 어휘 문제예요? 그렇죠. 형태가 바뀌어 있으니까 문법 문제네요. 그러면 알맞은 품사와 형태를 넣는 문제인데 그러면 빈칸 앞뒤를 봐야죠. 앞뒤를 보고 뭘 찾자? 동사를 찾자. is 있네요. 그리고 뭐 있어요? as가 있고 그렇죠. 가운데 뭐 들어가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as 사이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원급의 형용사와 부사가 일단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원급의 형용사 부사 아닌 거 지워볼까요? power 명사죠. to power to 부정사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powerfully 그리고 powerful 부사 형용사인데요. 그럼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요. as 사이의 형용사 부사 선택 문제는 as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 비동사 뒷자리 무슨 자리? 주격보어 형용사 자리. 정답 C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15초짜리 15초도 사실 길어요.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넘어가서 2번 문제는요. 제가 10초만 드릴게요. 더 쉽죠? 갑시다. 10초. 자, 풀어봤나요? A, B, C, D 한번 보기를 볼게요. 선생님,
many, more, much as가 있네요. 근데 이거 문법 문제인가요? 어휘 문제인가요? 한번 보죠. 빈칸 앞뒤를 보니까 is 동사가 있고요. far이 있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than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여러분, 우리 than 보고 뭐 찍는 문제일까요? 비교급. 그리고 힌트가 두 가지예요. than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비교급 꾸며주는 부사 5가지 뭐가 있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지금 외우세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그럼 벌써 여러분 흐물흐물 기억이 나죠? 왜? 여러분 벌써 지금 거의 열 몇 번 뒤에가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반복해도 외워져요. 암기법도 다 좋아요. 하지만 반복을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far 뒤에 비교급. 여기서 비교급 하나밖에 없죠? more밖에 없죠. many와 much의 비교급이 more이죠. 그러면 far 무슨 뜻? 훨씬이라는 뜻이죠. 훨씬 더 종합적이고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3번 문제. 얘도 방금 했던 거네요. 갑시다. 10초 드릴게요. 시작. 자, 풀어봤나요? 자, 방금 했던 문제랑 연장선상입니다. 자, 빈칸 뒤를 보니까 more 비교급 있죠. 역시나 되는 뒤에 붙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부사잖아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벌써 외웠죠. 정답 뭐예요? much, 훨씬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very나 so나 to는요. 누굴 꾸민다? 원급의 형용사 부사를 꾸며야 돼요. very happy, so happy 이렇게 쓰죠. 근데 much는 무슨 급?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로서 쓰인다. 훨씬,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거 5개 오늘 무조건 외워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우리 15초 드릴게요. 갑시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A, B, C, D. many, more, most, much가 있는데 잠깐만. 빈칸 앞에 뭐가 있죠? 관사터. 빈칸 뒤에 아까 했던 거네요. 재능 있는 뮤지션들. 그렇죠. 우리 형용사 나와 있는데 그럼 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앞에 one of에 밑줄 치시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one of the 그리고 최상급 플러스 그리고 복수명사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우리가 구문처럼 이렇게 쓰이게 될 거거든요. 그럼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특히 여기 복수명사 자리에도 빈칸을 뚫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니까 복수명사가 나오게 될 거고 가장이니까 최상급 형용사가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최상급 talented의 최상급 어떻게 쓴다? the most 붙인다. 그렇죠? 정답 C번입니다. 그리고 얘는 힌트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대절이 있죠. 그럼 오케스트라가 이제껏 고용해봤던 가장 재능 있는 뮤지션들 중에 하나로서 레이 씨는 인정받는다. 그래서 제가 관계대명사 뒤에 대절이 나와서 명사를 꾸미면서 주어가 이렇게 해봤던 것들 중에 가장 최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하나의 구문을 힌트로서 알아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문제 좀 고민해보세요. 20초 드릴게요. 시작. 자, 해봤나요? 자, ABC도 보니까 and, neither, nor, but이 있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빈칸 앞에 쉼표로 끊어진 상태에서 문장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빈칸 뒤에 동사 찾을게요. 갑자기 did 나와 있죠. 근데 웃긴 건 it, 갑자기 명사, 주어 나와 있고 갑자기 achieve라는 동사 원형의 형태가 있네요. 그럼 이거 뭐 된 거예요? 도치된 거죠. 왜 도치시키죠? 앞에 didn't라는 부정문 나오고 그럼 뒤에 부정문이 나오고 뒤에 뭔가 연결 접속사를 쓴 다음에 도치를 시킨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nor 또는 and neither이잖아요. 그럼 but이랑 and는 안 되는 거고 선생님 근데 neither 동의어 아닌가요? 자 여기선 함정이 있습니다. 빈칸 앞에 and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당연히 nor 써야죠. neither이랑 동의어가 아니라
and neither이 noer로 바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and 없으면 neither은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neither은 접속사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정답이 noer이 돼야겠죠. 해석해볼까요? 회사가 그러면 지난 분기에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역시 그 회사는 뭐 하지도 못했다? 이익 목표를 그 기간 동안에 달성하지도 역시나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목표도 못했고 그 이윤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구나. 다 못했구나. 뭐뭐도 그렇지 않다라고 주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간혹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오면 정답입니다. 거의.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요거 좀 고민해 보세요. 25초 드리겠습니다. 25초 갑시다. 자, 풀어봤나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저 그냥 and가 있어서 앞에 그냥 skills 명사 있길래 그냥 B번 찍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여기만 보고 문제를 풀어요. 길게 봐야죠. 병렬 구조는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요.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자,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 구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동사 파악해 볼까요? hope, 주어 동사 나왔죠? 희망한다. white 씨는 희망한데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것 같죠? 그의 언어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his career prospects라고 되어 있죠? 그의 어떤 직업 전망을 enhance 강화시키다라는 뜻인데 잠깐만. 그럼 enhance가 들어가서 뒤에 목적어로 보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앞에 뭔가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 were enhanced were enhanced를 쓰면 동사죠. 동사를 쓰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돼요? hopes랑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질문. 얘는 수동태라서 안 되죠. 수동태라서 뒤에 목적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뒤에 his career prospect라는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아예 문법적으로 안 돼요. 병렬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ing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 명사, skills 명사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 또 명사 넣게 되면 뒤에 명사랑 또 뭐예요?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A번이 정답인데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화이트 씨가 문맥을 보니까 희망하는 거예요. 언어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도 희망하는 거고 그의 직업 전망을 뭐 하는 거? 강화시키는 것도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to를 하나로 공유해서 첫 번째 동사 원형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원형을 넣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투부정사끼리 연결해도 되지만 to를 공유해서 아예 규칙성만 발견되면 돼요. 동사 원형끼리 연결이 되고 있다. 우리 논리 흐름이 이렇게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로직 플로우 꼭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갑시다. 자, A, B, C, D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achieves, achieve, 달성하다. 다양한 형태 문법 문제네요. 빈칸 앞뒤를 봤어요. 앞에 보니까 와, rarely가 나왔죠. 여러분 rarely 나오면 부정어라는 거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부정어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는 뜻인데 걔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있을 때. 그렇죠. 뒤에 동사 주어꼴로 도치된다. 여러분 뭐가 나왔죠? does가 나왔죠. 왜 does가 나온 거예요? 원래 문장이 일반 동사니까.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그렇죠. 원래 있던 동사겠죠. 그런데 does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정답 B번으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achieve. 회사가 거의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빠른 확장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도치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9일차 마지막이었습니다.
비교와 병치 도치 구문이었는데 우리 마지막 9강 실전 문제까지 따라온 독학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I'm so proud of you.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자연스러운 문법은 여기까지네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갈 거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우리는 무조건 곧 또 만나겠습니다. 돌아올게요. 안녕!